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행위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비교적 신생 범죄이고 사안과 내용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에 어떤 행위가 스토킹인지, 판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인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 범죄로 판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자동차에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동차를 사진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 스토킹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이웃인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두드린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이라고 판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사생활을 감시하려 했던 점 등이 많이 참작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사안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벨소리를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서 전화를 하는 것은 당연히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텐데요. 이 사안에서는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받지 않고 부재중 메시지가 몇 통 이렇게 떠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전화로 인해 소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관계가 없고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처벌이 좌우되고 그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킨 점이다. 있어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아래와 같은 사안들은 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스토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약 2주간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과일과 쪽지 등을 놓아두었습니다. 약 2개월간 82회에 걸쳐 전화를 했습니다. 법원은 결별 이후에 금전 정산 등의 문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전화를 걸기도 하였던 만큼 이 사안은 스토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성병에 감염되었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카카오톡 등에 연락을 해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또 피고인에게 본인이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이런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성병에 감염되었다라고 판단해서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해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추궁하고 또 치료비 지급 등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2회 정도 찾아갔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우선 2회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속성, 반복성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찾아간 이유가 본인의 성병에 감염된 것을 항의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져서 스토킹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비교적 신생 범죄이고 사안과 내용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고소를 당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본인이 한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